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어제가 13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한 6도 정도로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가시고 TV 시청하시는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께서는 나가실 일 있을 때 옷 단단히 여며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3% 공약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최고의 공약주를 매매할 만한 공약주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 기업의 실적, 중국 경제지표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요? 저희 국내 시장은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이태정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61포인트 상승한 1955.1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보험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1,34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지금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정전접종과 제조업종을 대거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20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5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450억의 순이익이 됐고,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개인만 8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되면서 1,550억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운수창고와 건설업종 지수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해운업황을 나타내는 이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인데, 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S페노선이 4%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환율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유가 부담이 완화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어제 국내 시장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528.2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닥의 주동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187억 원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 166억과 50억대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 어제 테마 업종으로 본다면 정부의 로봇산업 지원 계획 소식이 나오면서 이 다스테라든가 동부로봇 이런 로봇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KTH도 스마트 인터넷 TV 출시에 따른 이 피커머스 활성화 기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사 종목은 코스피에서 LG화학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컴투스와 SM, SK브로드밴드, 게임빌, 태양기전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중공업, 현대위아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더사나이메탈, 코롱생명과학, 다음, MC넥스, 실리콘웍스를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좀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2포인트 상승한 13,55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이 다우지수가 4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9포인트와 2.9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정이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하지만 이 상승폭이 좀 작은 이유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IBM의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부합권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주택 시장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분기 순이익도 당초 예상치보다는 손실을 기록할 예상을 좀 반대로
시장 예상을 좀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보합세를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원유 가격은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0.1% 미만의 강보에 그치면서 92달러에 치러졌습니다. 금 가격도 오상 67달러, 0.4% 오른 175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특히 구리가 1.2% 상승하면서 이 한 달 이내에 최대 상승률이 나타나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이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은 게임하였는데요. 어떤지요? 네, 게임하이 어제 주가 1,75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마이너스 3.7%를 마감했는데요. 게임하이는 제가 순저가를 9,900원을 주셨습니다. 뭐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 상반기에도 지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PC 게임의 특성상 일단 현재 모바일 관련 그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가격대 뭐 지금 9,900원 이하로 하회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뭐 상황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뭐 저가 매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9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가총액주는 인포피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는 96년도에 설립된 혈당 측정 바이오 센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2년도에 독일과 미국의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 혈당 측정기와 이 바이오 센서의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뭐 혈당기 측정기와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이 병원용 정밀 혈당 측정기,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하고 뭐 간 질환 그 센서까지 뭐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면서 혈액 진단 분야의 선두주자로 위치를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자동약 포장 시스템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의 수적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 측정기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이 세계 당뇨병 연맹에 의하면 지난 2010년도에 그 세계 인구 20세에서 79세 연령의 약 5.8%인 2억 9천 명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 시장은 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당뇨석 관련 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미국과 유럽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도 생활 환경이 높아지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16%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 주력 제품인 휴대용 그 측정기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병원용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신규 제품, 이런 그 간질환 진단기기 등 이런 제품 다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포피아의 제품은 글로벌 상위사에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준은 동등하지만 이 점유율 부분에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 실적 호전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 새로 개발 중인 이 간 질환과 면역 진단기기 관련 그 R&D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뭐 신사업 관련 인건비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병원용 그 혈당 측정기와 이 제품 다변화로 인해서 이 비용 감소 측면이 궁극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내년도 예상 EPS가 915원입니다. 현 주가 뭐 PER 18배 정도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데 3년 평균 PER이 25배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런 그 혈당 측정기에 대한 성장성을 가더라도 주가 수준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외국인도 최근에 9월 28일 이후에 뭐 크진 않습니다만 98,000주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인포피아 말씀 들어봤는데요. 가격은요? 네, 역시 주가 대비 3%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900원 하이시에 소설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피아에 대해서 3% 공략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한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시작한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61로 거래소가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76포인트 오른 528포인트로 개장을 맞았습니다. 자,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발 상황 코스피 쪽부터 보죠. 김선윤 대표님. 근데 일단 뭐 간밤 증시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씩 이제 올라주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유럽 쪽에서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 유지 소식이 일단 상승을 좀 마감을 했고 무디스가 종전과 같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좀 스페인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또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또 호조를 보여주면서 일단 전월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주 중심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한 모습인데 국내 증시 역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다시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투신권도 9월 17일 매도세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부로 처음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매수세가 좀 나와줬는데 일단 펀드 판매가 거의 끝나갔다고 완전히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여지는 만큼 다시 한번 이 코스피 2000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를 가지시고 좀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제 딱 133만 6천원대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그래도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그래도 몇만 주 이상씩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하게 바닥권을 찍고서 조금씩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래도 외국인들이 7만 주 가까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작부터 한 3천 주가량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낙폭 과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다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LG화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6일째 연속 순 매수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 오늘도 현재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조금씩 더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한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 역시 일단은 한 번씩 낙폭 과대를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언제였죠? 지난 10월 15일 정도 한 며칠 전에 이제 저가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34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차트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말씀드릴 게 은행주 중에 신한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실적 역시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은행주들 역시 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느 정도 10월 11일경에 바닥을 찍고서 단기 바닥을 찍고서 지금 벌써 한 5% 이상씩 급등하는 모습을 좀 일주일째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9,5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수급 역시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역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대응 오늘 같은 경우 18일날 19일날 유럽 정상회의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스페인 문제가 완연하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와 트르크 실선한 문제도 지금 협상이 다 됐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은행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오히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환율이 너무 많이 지금 가치가 높아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보다는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자체를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는 단기간 장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분위기는 하창봉 팀장입니다.
네, 최근 3그레이 정도는 뭐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대비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자동 초반 같은 경우는 약간 강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일단 서울 반도체가 1.2% 반등하면서 사실 어저께 일단 LED 관련주에 대한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27,000원을 밀려준 이후에 계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나오다 보니까 연일 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약 보합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태웅이라는 종목이 한 0.5% 정도 장기 급락에 따른 반발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기업 분할이나 흡수 합병 때문에 말이 많았던 네오이즈 게임즈가 한 1.6% 정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연속 조금 차익 실현 요구에 밀리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의 어떤 기술적 반등 그리고 셀트리온의 지속적인 약세가 좀 집중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AD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로봇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4.94% 상승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스텍 같은 경우도 11.76% 상승하면서 역시나 로봇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성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실질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YG엔터가 76,200원 보여주면서 약간 2.4%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SBS 컨텐츠부 같은 경우도 0.94% 상승하면서 이틀 급락이 위해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좀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 오늘은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워낙 등락이 좀 심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8%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반발성 매수성이 좀 들어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가 한 3%, KG 이니시스가 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 조금 살펴드리면 실제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YD 온라인이 실제로 한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YD 애니팡은 잘 나가고 있는데 YD 온라인의 어떤 그 서비스 불성실성 때문에 제휴를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조금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약간 모바일 게임주들도 조금 쉬어가진 흐름이지 않나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엔비라든지 컴퓨터 같은 종목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애니팡이나 캔디팡처럼 SNS 게임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뭐 기존 게임빌이나 컴퓨터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DI 같은 오늘도 4월째 하한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또 원성 투자가의 어떤 원성이 많은 종목이긴 한데 항상 그 급등주들은 좀 본인의 판단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 잠깐만 살펴드리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침이기 때문에 개인 쪽에서만 코스닥이 한 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아직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실제적으로 뭐 한 1960선 정도에서 조금 횡보할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론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으로 대형주에 대한 연기금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코스닥 여전히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약간 오늘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전망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외환 시장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50전 추가 하락한 1,105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의 가격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국내 외환 시장은 좀 강세폭은 좀 적은 편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1.31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통화 전반적 강세 속에서 우리나라 환율의 강세폭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00원이라는 이 빅피겨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의 낙폭이 좀 컸던 만큼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국에서 개입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질 경우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환율의 강세폭을 조금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통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는 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좀 추격 매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짐에 따라서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도가 나타나는지 여부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지 여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1,100원대 내에서는 이제 결제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0틱 하락한 106.66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10월달 금통위 이후에 자체적인 모멘텀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채 금리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도 레벨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 이후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국채 선물 60일 이평을 오늘 하향 돌파하면서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라던가 이제 외국인의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얼마나 이 심리 훼손을 막아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60일 이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당분간 약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소폭 올라 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시로 예정된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의좋은 형제, 이번엔 형님이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현대증권은 주 후반 변수는 중국과 외국인이라고 짚었고요. KDB 대우증권은 낮아진 변동성, 커진 안정감,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는 시장의 추세적 반등,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위험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즉 22의 영향력 확대와 독일의 총선 등으로 유로존의 향방이 실마리를 찾으며 남유럽 위기가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고 미국 정치권이 재정 긴축안을 완화하면서 재정 절벽 위험이 낮아지는 한편 중국에서는 신지도부의 등장 이후 소비 촉진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브랜드 파워로 시장 장악에 능하고 비용 절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우량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기에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페인의 지원 방법과 긴축의 강도는 지원국과 22의 합의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색되고 있는데요. 이는 22의 전면적 통화거래 가동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 위기가 완화하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도 커지고 있어 대형주 부상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비철금속, 철강, 조선, 화학에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반면 기세가 좋았던 코스닥은 과열 해소 국면에 진입했지만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평가합니다. 즉 중소형주 종목이나 코스닥의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61선을 지지로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압박, 미국 매크로 개선세 등이 배경이 됐는데요. 이번 주의 주요 변수로는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GDP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7.4% 성장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적어도 이러한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켜야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지수의 반등은 낙폭과대 대형주가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세를 주도하는 것은 아직도 개별 중소형주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개별 중소형주 내에서 실적 전망과 기관의 수급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으로 선별 접근할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KDB 대우증권입니다. 과거 양적 완화 시기와는 달리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강도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10월 상승세를 나타낸 업종들은 대부분 내수와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했는데요. 다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지방선거 이후로 가능해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 역시 재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난주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로 약세를 보일 때에도 일중 변동률은 과거와 비교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하락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연이틀 글로벌 증시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고요.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전일 IBM, 인텔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건설 건수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는 발표와 스페인 구제금융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 마감하였는데요. 우선 미국의 소비나 부동산 지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스페인 구제금융권도 내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주말 지방선거 이전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의 상승 속도는 주말로 가면서 더뎌질 것으로 보이지만 스페인 구제금융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점과 중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꾸준히 개선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스페인 구제금융 시점 전후해서 시장의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전일 투신권의 매수를 보았을 때 펀드 환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요인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차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보고서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발적인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전일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계속 음봉 마감하고 있다는 것은 시세 탄력이 강한 편은 못 된다는 반증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유로 국내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몇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도 예상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런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약화가 지수 반등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금주 남은 기간 일정을 체크해드리면 내일은 EU 정상회담 시작되고요.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되고 9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가 발표 예정인데요. 일단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예측치 자체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을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로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여타 9월 지표는 수출입 동향 호전을 감안해 보면 예상보다는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서히 대형주로의 매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낙폭 과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단기적으로 연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 금융, 해운, 조선주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시고 포트의 3분의 1 이상은 현금 확보하시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3분의 1 정도는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주 수입 관련 주들이나 미디어 콘텐츠 식료품 쪽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있는 방어적인 업종도 구성하시는 포트를 구성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참 해외 증시하고의 커플링 자체적으로 좀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이번 주에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어제 이후에도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위쪽에 상단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 수급적인 주체의 부실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계 쪽에서 그나마 어제부터 조금씩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차익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쪽으로 지수놀이 쪽으로보다는 오히려 조금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 쪽과 옵션 시장 쪽에서 본다라면 역시 양 매도 장세 쪽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들이 먼저 출회가 되면서 스타트를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장이 위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역시도 지수놀이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현물 장세 쪽에서도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꼼수는 딱 한 가지만다. 환차익을 노릴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스페인 쪽에 대한 구제금융 바로 신청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회담에선 별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ESM 부분에 대해서 액션 바로 시작되는 시행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좀 나와야지만 긍정으로 상단을 뚫어낼 수 있는 독일 닥스 7,300포인트 그다음에 미국 다우존스 13,500포인트 뚫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저가의 분할 매수하자라고 그 전략을 한번 계속해서 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후장 공략주는 과연 시장이 이렇게 내가 대형주 쪽, 중소형주 쪽 참 도깨비 장세가 연출되면 정말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빠져나오고 기관기가 공격적으로 좀 잡고 있는 SKC를 좀 오늘은 공격적인 성격으로 먼저 대형주 쪽에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기관 수급을 가지고 당겨줬는데요. 저점에 37,000원에 대한 강력한 밴드를 설정을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지적 나온 다음에 저점을 지금 올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최근 거래일수를 보면 47,750원의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때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바로 쉽게 지금 쏴 붙이는 부분의 형국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SKC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안착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제 부근에서 지지력 부근의 부분이 46,500원의 지지력이 좀 앞으로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4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고요. 추격 매수를 하실 분들은 오늘 종가 무렵 부분에 47,200원을 안착해서 종가가 끝난다라면 추격 비중 5% 한번 넣어보겠고요. 현재 기준가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 5%를 들어간다면 눌림 매수 구간에서는 46,000원에서 46,800원 밴드수에서 비중 5% 추가해서 단가 작업을 해놓고 47,200원대 안착해서 올라간다라면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49,5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슈팅 구간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TC 같은 경우는 지수에서는 조금 변화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적인 관점 입장에서 오늘 개별주 쪽을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과 함께 대바닥있는 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동양생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요.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기관계, 특히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자체적으로는 이제 M&A 이슈 부분도 조금 발생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중바닥을 만들어내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런 쪽에서 수급의 안정권, 대안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항대 부분이 계속해서 걸려있는 자리가 이 11,000원 부분에 대한 저항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1,500원에서 11,000원 밴드 사이에서 비중 10%를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잡겠고요. 손절 라인은 대신 10% 손절 라인이 10,000원을 강력히 지켜야 된다. 단 시장에서 장중에 10,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흔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상에 10,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인데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8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고 중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 압박이 없다라면 지금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없다라면 조금 끌고 가보신다라면 시장의 대안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보험 섹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섹터별로 현재 실시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뭐 IT 주가, 미국에서 발표된 기업 실적들 역시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지고 있는 모습. 어젯밤에도 일단은 주택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와줬고, 또 계속적으로 미국 지표들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 역시 굉장히 양호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IT 업종을 놓치지 말고 좀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받침을 해줬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소폭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LG전자가 1.5% 이상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쭉 빠진 이후에 67,000원을 찍고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지금 71,000원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 어느 선까지 일단은 61선까지 일단 121선 뚫고 201선까지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가격대 자체를 7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가 85,000원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주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드크로스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가 이 기다란 박스권에 있었던 5월달부터 시작한 이 박스권 부분에 해당하는 10만 원 위에까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조금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급 영향을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매도세가 강했던 기관들과 외국인이 어제 일단은 강하게 동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외국계 매수가 조금 보이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일단은 단기적인 상황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제가 IT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자동차 보면 현대차랑 좀 기아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랑 기아차 실적이 그래도 뭐 양호합니다. 그렇지만은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일단은 나와주고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주면서 현대차, 기아차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좋았지만서도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그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000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65,000원의 가격대는 언제냐면은 지금 주가상으로 봐도 65,000원대 가격대는 언제죠? 올 초에 해당했던 그 박스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오기에는 거의 다 도달하긴 했지만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썩 나쁘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조금씩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수급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좋겠지만서도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돌아올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현대모비스. 오늘 좀 현대모비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한 1.3% 이상 좀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저가 라인 부분인 지금 61선, 121선 아래 부분, 바로 위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낙폭 가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심리적 접근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종목은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은 가격대 자체가 32만 원 정도까지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오늘 만약에 상승이 끝나고 내일장에도 상승이 나온다면은 32만 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일단은 풀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장이 지난 후 내일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반드시 추격 매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유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SK이노베이션과 GS, SOL을 말씀을 드릴 건데,
2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 기름 자체를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아버렸기 때문인데 이번 3분기 실적은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았습니다. 자, 두바이유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은 2분기 말에 두바이유 가격이 한 95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110달러 수준까지 뛰어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주의 실적 자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일단 단기 바닥권을 찍고서 확실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3일째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차트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정유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환율 하락이 있죠. 환율 하락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 되지 않았나. 요즘 최근 가장 이쁨 받는 그런 종목군이 되었기 때문에 꼭 좀 편입을 한 종목 정도는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화학주 중에서 OCI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OCI 주가가 15만 7천 원까지 지금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3%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15만 원대 가격대가 언제냐면은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그 전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가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업황 자체도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지금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마약 차트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마약 차트냐? 한 번씩 단기적으로 좀 오르려고 하다가도 다 떨어져 내리는 모습, 현구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하는 것 같지만서도 오늘 다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 10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OCI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 금융건설 하창봉 팀장입니다. 네, 오늘 뭐 철강업종이나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국의 어떤 2부, 3분기 GDP 발표에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중에 좀 발표가 될 것인데요. 일단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일단 낮다는 거, 그리고 철강업종 자체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받으면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업종이나 종목 선택의 측면에서는 많이 실제로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오히려 중국 쪽이 호재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철강업종도 강하게 화답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5만 6천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한 35만 원 정도에서 약간 가격 지지를 보이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 인하 자체가 상당히 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판매가 인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제공업체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좀 약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뭐 동국제강의 어떤 반등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급락 이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단기 급락 이후에 약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약간 머물러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히려 철강업종에서 계속 관심 있는 것은 미철금속 업종이죠. 고려해양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오늘 46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밤새 이제 해외 시장에서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는 경제 지표 관련해서 좀 반등해 주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고려해양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늘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는데 빠질 때마다 좀 사면 사실 순체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고려해양의 주가가 한 46만 원 정도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만약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이 48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46만 원에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는 매수에 대한 표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타이밍적으로는 한 템포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기계업종은 조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두산인프라코어 우리 투자자분들이 늘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항상 보면은 중국의 굴삭기가 잘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쪽 굴삭기 부분은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한 467억 정도 전망되면서 전분기 대비 70% 급감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투매 아닌 투매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락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발상이라는 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좀 기다려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급적으로 조금 돌았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투자는 단순하게 차트만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쓰리바닥이니까 사봐야겠다 그런 접근보다는 항상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 된 이후에 1차 매수 그리고 재차 올라올 때 기관 매수가 받침이 된다면 단기 시에 공략하는데 약간 최근 한 8개월 정도 흐름을 본다 그래도 두산인프라코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박스권 트레이딩이 계속 좀 유의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연일 약세죠. 전반적으로 이 제가 보니 9월 18일 급락이 이제 스타트가 된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사우디 제다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밀리면서 올해 상반기 2012년도 수주를 다 못하겠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나오다 보니까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한국 성장 모멘텀으로는 수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연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시즌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타이밍적으로 기관의 매도세를 그냥 받으면서 계속적인 하락세, 끝이 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장 지금 두산중공업에 필요한 거는 최소한의 한 번 정도의 양봉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보수적 시각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은행업종은 조금 그나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신한지주가 최근에 보면은 슬금슬금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38,900원, 2.37% 상승하는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웅진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패닉을 받았었죠. 하지만은 신한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 그 대형 은행 중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재무 구조라든지 실적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한금융지주입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항상 보면 은행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도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한지주에 대한 긍정 반등세는 좀 힘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KB는 조금 약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약간 국제은행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지금 KB금융지주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ING생명 인수 여부죠. 근데 ING생명 인수 여부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은행업종 내에서는 약간 실적은 내는데 신한지주보다는 조금 뒤틀리지 않나 보겠고 사실 웅진의 가장 큰 데미지가 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웅진그룹에 대한 그 익스포즈가 가장 큰 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개의 차트를 같이 봤습니다만은 그림이 제일 밑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증권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증권업종은 사실 지수가 한 2000포인트 가야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올 섹터가 될 것 같죠. 역시나 삼성증권이라든지 기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예술적으로 낙폭 기술적 급락 위에 반등은 나오는데 지수가 아직 2.0포인트 밑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연일 계속적으로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 원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여건주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다시 한번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방어주의 성격을 조금 이어가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9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업종은 잠깐 간단히 살펴드리면 조금 보수적 성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데요. 사실 건설업종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국내 작은 건설회사야 어차피 내수가 될 것 같고요. 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오늘도 한 1,100원대 지금 초반을 테스트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건설 부문에서 많은 비중이 높고 있는 국내 건설사가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해외 수준 모멘텀에 대한 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건설주에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미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김선윤 대표께서 받아서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보죠. 네, 요즘 통신주 좀 되게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통신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통신 3사의 모든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전부 다 매도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주고 있긴 하지만서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한데 지금 일단 LG U+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LG U+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11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불안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 강하고 SK텔레콤도 굉장히 강한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올 말에 배당에 대해서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에 조금 많이들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 매도세 자체가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면은 그때는 주가가 조금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 U+ 같은 경우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완벽하게 바닥권을 지금 한 주가상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가능한 재료로 보여지지만서도 아직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당분간 쉬었다가 한 11월쯤부터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는데 그때 아무래도 모멘텀이 발생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오늘 롯데쇼핑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 즉슨 수급 쪽으로도 좀 괜찮지만서도 또 하나 보여지고 있는 게
일단 뭐 신세계백화점 하나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일단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계속 어느 정도 그래도 계단식의 상승을 조금씩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보여줬던 27만 원대 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9월 달에 30만 원을 찍고서 그다음 다시 10월 달 들어서 3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34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 일단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을 완전히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오기에는 지금 한번 꺾인 이후에나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한 번씩 고점 부분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한번 고점 부분을 뚫고 난 이후에는 한 번씩 크게 하락폭이 그래도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에서는 충분히 한 33만 원 정도까지 한번 하락한 이후에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보면 백화점 쪽이나 유통업 쪽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 부분,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한 33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 이후에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리온은 일단 100만 원 위에서 지금 안착한 이후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1%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트 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이 매도세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10일 가까이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조금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매수했던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 물량 자체를 지금 빠지고 나오는 그 구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하락폭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하락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통신주랑 유통업체, 음식료 쪽 되게 비슷한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 약간 좀 소외받을 수 있지만서도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매수할 종목은 음식료 업종, 그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든다면은 조금씩은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하창봉 팀장께서 봅니다. 네, 아침 동시효과에서 살펴드린 대로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까지 가장 강한 테마는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AD칩스 같은 경우는 점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다스텍이라든지 동부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때 원래 로봇 청소기도 많이 하고 있죠. 로봇 청소기 하는 게 유진로봇인데 또 오늘 8.6%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어저께 지경부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한 3,500억 정도를 한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2022년까지 한 2조 원 정도의 어떤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일단 경제 민주화 이슈도 마찬가지고 약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향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매기세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조금 약한 장이었다, 테마의 성격이 약한 장이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하루 정도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한번 쏠렸다면 강하게 쏠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 관련주가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에 무관하게 조금 좀 과하게 오르지 않나 보겠고요. 항상 로봇 관련주는 제가 같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장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은 AD칩스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 AD칩스가 점상이기 때문에 AD칩스를 중본으로 보셔야 되고요.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 안 친 종목, 예를 들어서 큐렉스 같은 종목들 따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든 철저하게 대장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종목에 조금 포커스 맞추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테마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YG엔터가 지금 한 7만 5,600원 정도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 되면요, 사실 빌보드 순위가 발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마다 체크를 하는데 지금 싸이 같은 경우는 미국 빌보드에서 4주 연속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4주 연속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빌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상위에 랭크가 되게 되면 잘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1위 입성하는데 우리가 마음 급할 필요 없는 것이 한참 머물러 있다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YG가 좀 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DI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아시겠죠. 하한가입니다. 4일 연속 하한가인데 DI 할머니까지도 자기 보유 주식 5,800주를 팔았다 합니다. 그만큼 과열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예당입니다. 예당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엔트 중에서 상한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최근에
한 1,400원 정도에서 매집 아닌 매집이 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싸이 효과 관련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이가 원래 데뷔할 때 예당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YG엔트의 그 대표이사 양현석의 어떤 실질적인 멘토가 바로 예당의 변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최근 9월달 정도에 예당의 어떤 그 여성 그룹이죠. 라니아 그 걸그룹의 어떤 프로듀싱 자체를 양현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당 같은 종목에도 시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싸이 효과라든지 음원 관련 효과를 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YG엔터라든지 이런 종목이 워낙 급등해서 그렇지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걸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은 어떤 것인지요? 예, 오늘 관심 업종은 일단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는 항공이나 음식료 그리고 여행 업종 이러한 업종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원화 강세의 기조는 최근 불황형 흑자이지만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완화 강세 기조도 계속적으로 좀 유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선진국의 그런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단 기조적인 완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완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의 21선인 1970-80선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2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최근 10월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주요 지표들이 계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10월 초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와 산업 생산 그리고 어제는 주택 판매 지표까지 계속적인 호주세를 보이면서 미국 지표들이 Q3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1970가 2000선 회복 여부는 중국 모멘텀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중국 3분기 GDP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1, 2분기 연속 중국 GDP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우려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3분기의 관건은 중국 GDP 결과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 11시와 12시 사이 정도에 중국 GDP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GDP 결과를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2000선까지 바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현, 하창봉 두 분 전문가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세경빌딩 4층에 위치한 공간 더하기에서 남은호 원장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세를 전망하고 또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3선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